40년을 함께해온 친구가 하루아침에 왼수가 됐어요. 돈 앞에서는 정말 가족도 친구도 없다더니 이게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랜 친구 때문에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68세인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작은 분식집 하나 운영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손자들도 봐주고 살았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됐어요. 그 친구 이름은 영숙이에요. 영숙이하고 저는 정말 40년을 함께 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아기 낳고 키우고 시집살이도 함께 겪고 남편 뒷바라지도 함께 했죠. 서로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달려갔어요. 제가 둘째 낳을 때 영숙이가 옆에서 밤새 간병해줬고요. 영숙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장례식 준비를 혼자 다 해줬어요.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영숙이는 저보다 1살 적어요. 성격이 좀 털털하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같이 시장 갈 때 제가 항상 택시비를 냈어요. 내가 낼게 하면서 영숙이는 절대 지갑을 안 꺼냈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서로 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엔 당연히 제가 내는 분위기가 됐어요. 말수나 고마워 한마디만 하고 영숙이는 편하게 받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40년 친구인데 그 정도야 뭐 어때요? 오래 사귄 친구 사이에는 손익계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숙이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년 전쯤부터였을까요? 영숙이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순아, 너는 참 복이 많다. 남편도 성실하고 자식들도 다 잘 컸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잖아.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친구가 제 상황을 부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영숙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말순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래서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숙이 얼굴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이것저것 수다부터 떨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말순아, 사실은 말이야. 영숙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적어서 심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부탁하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년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숙이가 주저주저 하면서 3천만 원 정도면 돼. 6개월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들이 이번 계약 성사되고 납품하고 매출 생기면 바로 갚는다고 했어. 3천만 원이요? 200도 많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40년 친구잖아요.
영숙이가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정말 급한 일이니까 오죽 손 벌릴 곳이 없으니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 이렇게 말했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여보,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하지만 저는 영숙이가 4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친구인데 이런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영숙이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영숙이한테 건넸을 때 영숙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순아,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6개월 후에 꼭 갚을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영숙이한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친구니까 알아서 제때 주겠지.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저도 먼저 재촉하기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달, 3달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새 기한을 정한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영숙아, 돈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영숙이가 아, 미안해 말순아. 아들이 그러는데 생산이 오래 걸려서 납품이 좀 늦어진다고 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또 1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숙이가 연락을 아예 안 받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면 없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영숙이가 저를 피하고 있구나. 과연 영숙이는 왜 갑자기 연락을 피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빌려간 3천만 원은 정말 아들 사업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영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영숙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순아, 미안해. 사실 그 돈 갚기가 좀 힘들어졌어. 조금씩 갚으면 안 될까? 조금씩 갚는다고요? 3천만 원을 1달 만에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조금씩 갚겠다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숙이의 태도가 문제였거든요. 연락도 안 받으면서 피해 다니다가 이제 와서 조금씩 갚겠다니요. 영수가 그럼 언제까지 다 갚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 2년이요? 처음에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2년이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40년 친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어? 100만 원씩 갚을게. 100만 원씩이면 30개월이 걸리네요. 처음 약속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갚겠다는 말을 하니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40년 지기 우정을 돈 때문에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첫 달에는 정말로 100만 원을 갚더라고요. 영숙이도 나름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2번째 달에도 1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3번째 달부터 또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집에 가면 나오지 않고요.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영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말순아, 정말 미안해. 요즘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갚지 못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영숙이가 진짜로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200만 원을 갚고 나서 나머지 2,800만 원은 언제 갚을지 기약이 없어졌어요. 영숙이는 요즘 몸이 아프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계속 핑계만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기다렸어요. 40년 친구잖아요. 언젠가는 갚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영숙이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대충 하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자매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남보듯 하더라고요. 그런 영숙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능력이 안 돼서 돈을 못 갚는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숙이의 변한 태도가 저에게는 더 큰 상처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고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영숙이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영숙이가 더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영숙이가 돈을 빌려가고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2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이었죠. 저는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영숙이한테 가끔 연락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데 어느 날 영숙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마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말순아, 안녕.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연락도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다니요. 응, 그냥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말이야, 요즘 좋은 일이 생겼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너한테도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좋은 소식이라니요? 설마 드디어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영숙이를 만나보니 정말 표정이 밝더라고요. 옷도 새로 산 것 같고 가방도 명품 같아 보이더라고요. 영수가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말순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알게 됐어. 너한테도 알려주려고 했어. 좋은 정보라니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무슨 정보인데? 부동산 투자 이야기야. 지금 우리 동네 근처에 대단한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 거기에 미리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대. 부동산 투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평생 남편하고 분식집만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말순아,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야.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알려준 거거든. 지금 투자하면 1년 후에는 최소 2배는 된다고 해. 영숙이 말을 들어보니 뭔가 수상했어요. 돈도 못 갚으면서 저를 불러놓고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다니요. 영수가, 근데 너는 투자할 돈이 있어? 나한테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잖아. 그랬더니 영숙이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다시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번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내 돈도 갚고 우리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저는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투자라는 게 위험한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영수가 미안하지만 나는 투자에는 관심 없어. 그냥 내가 빌린 돈만 갚아주면 돼. 그랬더니 영숙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말순아, 들어봐.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우리 40년 친구 사이잖아. 40년 친구 사이라고요? 지금까지 약속도 안 지키면서 무슨 40년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영숙이는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나도 이미 투자하기로 했어. 너도 같이 하자. 저는 계속 관심 없다고 했는데 영숙이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손가락 5개를 펼치더군요. 5천 정도면 충분해. 5천만 원이요? 3천도 제대로 못 갚아놓고 마치 5천만 원을 푼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수가 5천만 원은 너무 커. 너나 나나 부동산에 대해 알아봤자 얼마나 잘 알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할 게 아냐. 말순아, 그러니까 더욱 이 기회가 소중한 거야.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 영숙이는 정말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영수가 내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 말순아, 이건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관심 있어서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그렇게 재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성을 내며 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정신 차려. 영숙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또 그런 말을 믿어? 확실히 남편 말이 맞았어요. 3천만 원도 못 갚으면서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투자하라고 재촉했거든요. 말순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해. 저는 계속 거절했는데 영숙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순아,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돈 못 갚아서 미안하고 이번 기회로 꼭 갚을게. 이번에 같이 투자해서 돈 벌면 내 돈도 갚고 이자까지 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숙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고 정말로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다시 설득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영숙이가 알려준 부동산 업체에 보증금을 넣는 방식이었어요. 영숙이가 그 업체 사무실까지 직접 데려가 주더라고요. 사무실도 번듯해 보이고 상장도 많이 걸려 있고 직원들도 정장을 입고 있어서 그럭저럭 믿을 만해 보였어요. 계약서도 쓰고 도장도 찍고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1년 후에 최소 1억은 될 거라고 그 업체에서 약속했거든요. 영숙이도 저와 같은 조건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정말 돈이 2배가 된다면 영숙이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저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한테 투자 상황을 물어보면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번호가 없어졌더라고요.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무실로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전에 뭐 하는 회사 있었어요? 물어보니 몰라요.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전에 누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완전히 속았구나. 이게 사기였구나. 급하게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큰일 났어. 그 부동산 업체 사무실이 비어 있어. 전화번호도 안 통해. 그랬더니 영숙이가 놀란 척 하면서 뭐, 정말?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영숙이가 직접 소개해준 업체인데 몰랐다고요? 영숙아, 너도 5천만 원 투자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숙이 목소리에서 진짜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 영숙이한테 다시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영숙이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건 아닐까? 영숙이도 사기당한 게 아니라 영숙이가 사기에 가담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보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업체가 이미 여러 명을 속인 사기 업체였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 소개로 투자했는데 그 친구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사기 업체하고 한패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영숙이도 그 사기 업체하고 한패인 건 아닐까? 40년 친구가 저를 이런 식으로 속인 건 아닐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서 좋은 정보라고 했던 것,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것, 그 업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저를 간절하게 설득했던 것,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숙이도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정말 투자한 게 맞나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영숙이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영숙이는 완전히 잠적해버렸더라고요. 집에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영숙이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제가 투자한 5천만 원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빌려준 3천만 원에서 200만 원만 갚고 이제 5천만 원까지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총 7,800만 원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남편은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 자책스러웠어요. 일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영숙이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갑자기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더 뻔뻔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영숙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영숙이가 잠적하고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영숙이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죠. 7,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위로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 생각은 하지도 마. 보더라도 상종하지도 말고 우리끼리 건강하게만 살자.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말순아. 뒤를 돌아보니 영숙이가 서 있더라고요.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영숙이가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영숙이는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기까지 했죠. 영숙아, 너 어디 있었어? 말순아, 미안해.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아서 연락을 못했어. 어려운 일이 많아서요? 저한테 7,800만 원이나 피해를 입혀놓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라고요? 영숙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영숙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나도 그 사기에 당했잖아.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요? 영숙이도 피해자라고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왜 1년 넘게 잠적했어요? 영숙아, 너 정말 그 업체에 5천만 원 투자한 거 맞아? 나는 너를 믿고 투자한 건데 너는 정말 몰랐던 거야? 영숙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럼 당연하지. 나도 완전히 속았어. 나도 돈을 다 잃었다고. 그런데 영숙이 표정을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피해자라면 저보다 더 분노해야 하는데 오히려 담담해 보였거든요. 영숙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경찰서에는 신고했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들 다 도망갔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운이 나빴다고요? 7,800만 원을 잃은 게 그냥 운이 나빴다고요? 영숙이의 태도를 보니 점점 화가 났어요.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담담할 수가 없는데요. 영숙아, 그럼 넌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살았어? 왜 연락을 안 했어? 말순아, 사실 나 잠시 다른 동네에 있었어. 친척 집에서 지냈는데 전화기를 바꿔서 연락을 못 했어. 전화기를 바꿨다고요? 요즘 시대에 전화기를 바꾸면 연락을 못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숙이는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냈어요. 영수가 40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 나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너는 간절하게 설득했잖아. 그랬더니 영숙이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더라고요. 말순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할 말 있어. 내가 투자한 건 내 선택이었잖아. 나는 정보만 알려준 거고 정보만 알려줬다고요? 그때 영숙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설득했는데 이제 와서 정보만 알려줬다고요? 영수가 그럼 처음에 나한테 빌린 3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순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은 힘들어. 이왕 기다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줘. 또 기다리라고요? 3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년 넘게 잠적했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또 기다려달라니요. 영수가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언제까지 갚을지 확실하게 정해줘. 그랬더니 영숙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말순아,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40년 친구 사이에 그까짓 돈 때문에 진짜 이럴 거야? 40년 친구 사이라고요?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40년 친구 사이가 맞나요? 영수가 40년 친구라면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냐? 너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영숙이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말순아, 사실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하나 생겼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거야. 내가 같이 하면 잃은 돈도 다 찾을 수 있어. 새로운 기회라고요? 또 무슨 사기에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가 정신 차려.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절대 안 해. 말순아, 이번에는 달라. 내가 확실하게 알아본 거야.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저는 영숙이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7,800만 원을 날려놓고 또 다른 기회 이야기를 하다니요. 영수가 나는 관심 없어. 그냥 빌린 돈만 갚아.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마. 그랬더니 영숙이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말순아,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지금 당장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갚지 못할 수도 있어.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더 이상 영숙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수가 나는 집에 간다. 갚을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영숙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말순아, 후회할 거야.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영숙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그 사람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숙이가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급했어요. 말순아, 나 진짜 급해. 이번에 정말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영수가 나는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순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때 알려줄게.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영숙이가 먼저 투자하겠다고요? 그런데 영숙이한테는 투자할 돈이 있나요? 영수가 너한테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빌린 돈도 못 갚는 주제에. 말순아, 사실 내가 돈을 좀 마련했어. 이번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마련했다고요? 어디서 돈을 마련한 거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영수가 어디서 돈을 마련했어? 그 돈으로 내 빚 먼저 갚아. 그건 나중에 따서 갚을게. 미천이 있어야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거 아냐. 일단 내가 먼저 해볼 테니 수익이 생기면 그땐 너도 뛰어들어도 되잖아. 영숙이가 말을 흐리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지만 저는 관심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숙이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영숙이 아들은 38살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애예요. 말순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야. 웬일이니? 너 언제 이렇게 컸어? 민수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도 번듯하고 차도 좋은 걸 타고 왔더라고요. 이모, 죄송한데 어머니 일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숙이 일이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 들어와. 민수가 집에 들어와서 앉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어머니한테서 들었는데
이모가 돈을 빌려주셨다면서요? 그래, 내 어머니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지. 그런데 아직 못 갚았죠? 어머니가 정말 죄송해 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머니 대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 어디 있어? 왜 직접 안 와? 어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몸이 안 좋다고요?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요. 민수야, 그럼 넌 내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고 있니? 네, 들었어요.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사실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있다고요? 5천만 원 투자 사기 이야기를 민수한테도 했나 보네요. 민수야, 내 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모, 사실 저희 어머니가 투자하신 그 돈도 다 이모가 주신 거 맞죠? 네. 투자한 돈도 제가 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투자는 내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한 거야. 이모, 어머니한테서 들은 건 이모가 투자금도 다 대신 내주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숙이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투자금까지 다 냈다고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내 어머니도 자기 돈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그런데 민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런 큰 돈이 없어요. 그런 큰 돈이 없다고요? 그럼 영숙이가 정말 투자를 안 한 건가요?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영숙이가 저한테만 투자하라고 하고 본인은 투자하지 않은 건 아닐까? 민수야, 그럼 내 어머니는 5천만 원을 투자 안 한 거야? 민수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모,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영숙이가 완전히 저를 속인 거였어요.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저한테만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숙이가 그 사기업체와 한패가 된 거예요. 민수야, 내 어머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만나야겠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정중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모, 사실 제가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수야, 무슨 이유? 이모, 어머니가 이모한테 빌린 돈 있잖아요. 그거 언제 갚아야 해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이제는 약간 거만한 느낌이었어요. 민수, 너가 사업한다고 해서 3천을 빌려줬었다. 그런데 고작 200만 원만 갚았어. 그리고 같이 투자하자면서 5천만 원도 가져갔고 그랬군요. 전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럼 제가 사실을 알았으니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대신 처리한다고요? 무슨 비즈니스 거래도 아니고 대신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야, 그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랬더니 민수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모, 그게 아니라 갚는 방법을 상의하려고요. 갚는 방법이요? 돈을 갚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모, 사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모가 투자해 주시면 빌린 돈은 당연히 갚고 이자까지 드릴 수 있어요. 또 투자 이야기예요. 영숙이 어미의 그 아들이네요.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민수야, 나는 투자에 관심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모,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당장 갚을 돈이 없는데. 이모는 투자도 안 해주시고. 민수 말투가 점점 건방져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투자 안 한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돈 빌려간 사람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모,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려면 확실히 도와주세요. 그럼 수익도 크게 날 테고 빌린 돈도 갚고 이자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빚을 갚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더 요구하고 있어요. 민수야,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왔어. 3천만 원 빌려주고 5천만 원 투자 사기까지 당했는데 더 뭘 어떻게 해? 이모, 그 투자는 이모도 동의한 거잖아요. 저희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동의했다고요? 영숙이가 간절하게 설득해서 마지못해 한 건데 제가 동의했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와 똑같다는 걸.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해봐. 민수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어머니가 이모가 욕심이 많아서 투자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투자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숙이가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는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내 어머니가 거짓말했어. 투자는 내 어머니가 먼저 제안한 거야. 나는 처음에 관심도 없었어. 이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 말로는 이모가 돈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더라고요. 40년 우정이 돈 때문에 깨지게 생겼다면서 한탄하세요. 돈에 집착한다고요? 제가 돈에 집착한다고요? 누가 누구를 돈에 집착한다고 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수야, 오늘은 이만 가. 내 어머니한테 말해. 갚을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런데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모, 저 아직 할 말 있어요. 뭔데? 이모, 사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시작이네요. 어미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안 해. 이모, 들어보시기라도 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라고요. 민수가 계속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그만해. 나는 내 어머니 때문에 이미 충분히 당했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민수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이모,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빌린 돈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든 기다릴 거야. 하지만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거라고. 이모,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무슨 말이야?
이모, 사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모가 우리 어머니를 투자 사기에 끌어들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저를 투자 사기에 끌어들였다고요?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네요. 민수야, 정신 차려. 내 어머니가 나를 끌어들인 거야. 이모, 증거가 있어요. 이모가 먼저 그 업체에 연락했다는 통화 기록도 있고요. 통화 기록이요? 그런 게 있을 리 없는데요. 제가 그 업체에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녀가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저를 모함하려고 한다는 걸. 민수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민수가 씩 웃으면서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모가 우리 어머니를 속였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친구와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모함하다니요. 민수야, 당장 나가.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말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모, 화내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랑 잘 지내는 게 이모한테도 좋을 거예요. 이게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저는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듣고 나서 처음으로 역정을 내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지금 감히 우리 집에 와서 협박을 해? 당장 나가지 못해. 남편이 나서니까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아저씨,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 뭐가 사실이야. 내 어머니가 우리 돈을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정말 화를 내니까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일로. 어머니 일이면 어머니가 와야지. 왜 내가 와서 협박을 해? 당장 나가. 남편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민수를 내쫓았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민수가 계속 협박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 해.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해져.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나서서 저를 협박하다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고. 영숙이한테 확실하게 말해주겠다고. 영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숙아, 나야. 당장 만나자. 말순아, 웬일로 전화해? 무슨 일 있어? 영숙아, 내 아들이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 영숙이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민수가? 민수가 뭐 하러 갔어? 만나서 이야기할게. 1시간 후에 동네 카페로 와. 말순아, 전화로 이야기하면 안 돼?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안 나오면 내 집으로 갈 거야.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이가 와 있더라고요. 표정이 많이 어색했어요. 영숙아, 내 아들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알아? 민수가 뭐 했는데? 협박했어. 나를 협박했다고. 영숙이가 깜짝 놀라는 척 했어요. 협박? 민수가 왜? 영숙아, 그만해. 너도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시킨 거지. 말순아, 무슨 소리야? 나는 민수한테 아무것도. 저는 더 이상 영숙이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4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 말순아, 왜 갑자기 그래? 우리가 무슨. 영숙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한 일 생각해봐. 3천만 원 빌려가고 200만 원만 갚고 5천만 원 투자 사기에 끌어들이고 1년 넘게 잠적했다가 나타나서는 또 다른 투자 이야기하고 내 아들까지 시켜서 나를 협박하고 영숙이가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영숙아, 솔직히 말해. 내가 그 투자 업체하고 한패지?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지? 영숙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순아, 그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건가요? 영수가, 그럼 정말 한패였어? 나를 속인 거였어? 영숙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아, 미안해. 나도 돈이 너무 필요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영숙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40년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였어요. 영수가, 그럼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흥, 내가 그 업체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거야? 흥,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40년 친구가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였다니요. 영수가, 넌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40년 동안 뭐였던 거야?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너무 급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40년 친구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영수가, 그럼 내 아들도 알고 있었어? 어제 협박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민수는 몰랐어. 내가 잘못 말해줘서 몰랐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협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영숙이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아, 이제 우리 인연은 이걸로 정말 끝이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말순아, 제발. 영숙아, 40년 우정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배신했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영숙이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여보, 잘했어. 이제라도 정리한 게 다행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4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끝까지 제 편에서 저를 지켜줬거든요. 그 후로 영숙이한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더 이상 저한테서 뜯어낼 게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기도 하지만 서로 모른 척해요. 40년 동안 자매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한 남남이 됐어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40년 우정을 잃은 게 더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영숙이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오랜 친구나 지인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처럼 계속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해요. 지금 저는 남편하고 둘이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손자들도 가끔 놀러 오고,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절대 남에게 돈 빌려줄 생각 말고, 빌려준다 하면 차용증을 꼭 쓰세요. 친할수록 확실히 할 것은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시길 바라요.